전기 마지막 파트 반도체를 시작해 볼까요? 반도체라고 하는 걸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이런 성격을 갖는 물질이 자연에 그대로 존재하는 물질 중에 고른다면 순수 반도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얘들은 규소나 점화율이 있죠. 그래서 교과상 그냥 예시로 두 개만 제시한다기보다는 얘들이 14족이면서 중근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대표적인 순수 반도체, 자연계의 반도체 성격을 띠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규소 같은 경우에 이제 규소와 규소, 계속해서 규소가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호돈소 물질을 구성을 할 건데, 그때 어떤 특징이 있냐? 규소, 그 다음에 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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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도 규소.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들이 14족이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4개의 전자를 각각 바깥쪽에 하나씩 뻗고, 지금 가운데 있는 걸 좀 구분을 할까요? 가운데 있는 규소가 하나씩 공유해 주면 결국 가운데 있는 규소 입장에서는 8개의 전자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화학결합이라는 건 이게 목적이잖아요. 전자 껍데기를 가득 채워서 안정성을 획득한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면 얘는 충분히 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전기 전도체로 쓰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 이미 원자까지에 전자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매개체로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얘를 지나가려면 얘네 형성되어 있는 전도끼까지 외부 도성 같은 데서 들어온 자유전자가 상승해서 여기서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당연히 띠간격을 지나가야 되니까 띠간격을 통과하는데 어떤 이론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이 띠간격만큼 흡수해야 된다 이론이 필요하죠. 그런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잡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자연계에 있는 순수 반도체는 저 물질의 전도띠까지 간격에 해당되는 만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런 상태의 순수 상태를 살짝 뭔가를 섞는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도핑시킨다. 뭔가를 섞는 걸 도핑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죠. 자,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P형 반도체고요. 이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런 영어 단어의 이니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 13족 원소를 도핑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순수 반도체와 비교해서 규소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 가운데다가 13족을 도핑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규소가 전자를 하나씩 내어줄 건데 거기 가운데에 13족, 예를 들어서 뭐 붕소 같은 거 할까요? 붕소가 들어가면 전자를 3개밖에 못 주죠. 13족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자가 모자라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 물질은 안정성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겠죠. 전자를 남기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 얘를 양봉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양봉의 특징은 어떤 빈 자리의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플러스 입자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는 전자가 들어와서 결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양봉은 전자와 결합할 수 있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에너지로 처음 할 때 원자가 띄에 있던 전자가 저도 들어가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기니까 양봉이 생긴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얘를 에너지 띠이론으로 설명을 해보면 원자가 띠에 양봉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전도띠까지 전자가 올라가서 이 P형 반도체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위에 일시적으로 준안정주기 또는 책마다 불순물준이라고 하는데 이 위치가 일시적으로 생기면서 여기에 전자가 양봉을 징검다리 삼아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사진을 잠깐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한 이쯤에 띄워놓으면 되겠는데
여기에 책에 주로 나오는 전자가 이제 뭐 다이오드를 통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위에서 전도띠에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올라간다.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그림이. 근데 그게 너무 전공서, 대학교 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림이고 그에 대한 공감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짚어주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개념적으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큼 되는 거예요? 이만큼에서 여기에 불안정 중위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 감소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순수 반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더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이 불순물인데 좋아지는 거죠. 자, N형도 가볼까요? N형 반도체 마이너스 1이 네가티브겠죠. 그래서 얘는 15득원으로를 도핑을 할 건데요. 역시나 실리콘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얘네들이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해줄 거고요. 가운데 인 같은 걸 가정해 볼게요. 인. 자, 얘가 전자를 줄 건데 됐죠? 그러면 이제 8개 쳤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인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4개를 공유해 준 거야. 그러면 본인의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4개만 썼으니까 하나 남잖아요. 그게 결합 안에 내부는 당연히 더 안 되고 결합 위치 거기도 안 되죠. 다 찼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처럼 이렇게 튕겨나가 있는 거죠. 얘를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과잉 전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전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얘도 에너지 D론으로 잠깐 설명을 해주면 원자값 뒤에 전도띠가 있고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과잉 전자가 전도띠 근처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전도띠에 거의 다 왔어. 이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전자가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얘를 이만큼만 올려주면 되니까 역시나 필요한 에너지가 이 간격만큼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해서 P형이든 N형이든 기존에 있던 순수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전기 여성이 좋아진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림자로 또 어떤 식으로 나오기도 하냐면 자, 지금 뭐 똑같은 순수 반도체 자, 여기가 순수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이렇게 봅시다. 원자가 T 그 다음에 전도T 나머지도 똑같이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순수 반도체를 상징하는 그림은 저기에 양봉과 전자가 똑같이 표현이 돼요. 뭔 얘기냐? 여기에 밑에 원자가 T의 양봉이 3개가 있으면 위에도 전도띠에도 3개가 있는 거죠. 왜? 밑에 있던 전자가 여기 원자가 T에 있던 전자가 위로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여기 P형부터는 양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왜? 구조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양봉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적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올라간 전자가 있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전자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도핑을 통해서 만든 양봉이 되는 거죠. 그럼 N형도 대충 유추가 되죠. 양봉이 있을 건데 양봉보다 얘는 전자가 많은 거야. 왜?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것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안 주고 그냥 알갱이로 줄 건데 알갱이가 객수가 같으면 순수 반도체 밑에 있는 원자가 D에 많으면 P형 반도체 전도띠에 많으면 N형 반도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합쳐서 뒤에 다이오드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